다른 거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자, 이제 책으로 확인하자. 책으로. 압수수색 검증상의 영장제외 그 조문을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요. 먼저 210조 1항 1호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사. 책에 조문을 넣어놨지. 여기 좀 더 깔끔하긴 하지. 조문을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봐요. 216조 제1항 1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이나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이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안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색이라 그랬지. 찾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찾기 위한 것. 그게 제도의 취지예요. 적용범위 2번 적용범위는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피의자를 찾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체포 전이어야 되죠. 찾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수색의 주체예요. 수색의 주체 별표 하나 했고, 자, 현행범인 체포에서 본 건데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다.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타인이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일반인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하여 성당 없이 타인이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그 수박서리 사건이라고 내가 설명했잖아.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역시 216조 제1항 2호 봐봐요. 조문을 정리를 해놓은 거 봐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일줄여서 영장 체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줄여야 되겠구나. 영장 체포라고 줄이자. 영장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영장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 정확하게 말하면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조의 취지는 체포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영장적 예우를 인정한 거고요. 참고 봐봐요. 체포 현장의 의미인데 오늘 체포하고 뭔가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 체포의 시간 접착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체포에 성공해야지만 체포 현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체포에 착수할 때 피의자 있기만 하면 그 위에 체포에 성공하지 못해도 체포 현장으로 한다라는 거 하는 정도, 그런 정도만 보면 되겠고 세세한 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뭐 논쟁했지만 그 체포의 원인되는 범죄 자체에 관해서 하나고, 그 체포 당해 사건 외의 건은 새로 또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거는 앞에서 별도로 본 거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계속 압수 시의 조치입니다. 별표 한두 개 놓고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보면 지체 없이고 청구고요. 지체 없이란 말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다. 또 별표 넣었어요. 체포한 때로부터. 많이 속이는 게 압수수색 한 때로부터라고 속이지. 예? 압수수색 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니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그 압수수색 한 때로부터 48시간 그러면 틀린다는 것 조심하고. 영장을 결국 발부받지 못한 때는 즉시 환부 반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과 관련된 판례, 별표 3개, 별표 3개. 음란물 유포의 범죄멸 이유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뭐 김본자 집을 튼 것 같지. 김본자 집을.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했습니다. 대마초죠. 대마초. 그러면
영장 대상 범죄는 음란물 유포, 즉 음란물이죠. 음란물. 뭐 성폭력 범죄, 또 형법상 음란물로 이제 영장을 받았는데 영장과 관계없는 별개의 범죄를 발견했죠. 범죄를. 그러면 새로 영장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영장을 새로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대만은 마약은 마약 소지 자체가 범죄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범죄 장소가 돼버립니다. 소지 자체가 범죄니까. 그래서 범죄 장소니까 영장을 발부받아 와야 되겠지만 영장적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거죠. 대마를 발견한 경우. 그래서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반적 현행물을 체포하면서 범죄 장소도 있고 현행물을 체포했으니까 216조 1항 2호로 이미 가는 거죠. 1항 2호로 216조 사망의 1항 2호 216조 2항의 범죄 장소를 보지 않고요. 현행물 체포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일단 압수를 했는데 계속 압수를 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날 피고는 석방했음에도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즉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발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압수조서는 영장주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피고인 구속 현장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데 이게 공소지규의 수사 문제가 돼요. 공소지규 수사 문제. 그리고 이 구속영장 집행을 수소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하죠. 구속영장을 피고인 구속하라라고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구속영장은 명령장이잖아. 명령장이고 검사한테 명령을 하는 거고 검사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영장집행기관이 돼요. 영장집행기관으로서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죠. 구속은. 근데 이 구속 과정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현장에서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이거는 수사기관으로 하는 거죠. 영장집행기관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으로서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해 놓은 결과를 이 법원에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 영장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거지만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등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있죠. 주의에 넣어놓은 거.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압수물을 법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16조 3항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다시 한번 봐보죠. 216조 3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의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오늘 현행범 체포를 못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장소이면 충분하고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되지 않은 범죄 장소의 경우에 되고 역시 그 사후영장의 발부가 중요해요. 별표해 놓고요. 조문에서 봤지만 이 경우 사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에서와 같이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례, 음주운전, 주치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주치운전이나 범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 체포하지 않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 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압수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하러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심화에 넣어놨는데 요법 처분이 인정이 되죠. 216조의 경우에는 그래서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피의자 체포구속 현장과 피고인 구속 현장,
그리고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 210조의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는 주거 중 등의 참여나 야간 집회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 볼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그다음에 또 임의 제출의 압수의 경우는 요구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의 참여나 야간 집회 제한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했고. 그래서 요 210조의 경우 요구처분이 인정이 되는 거지. 217조, 218조의 경우 요구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긴급 체포된 자의 은닉물이라고 고쳤어요. 목차를 아예 고쳐서 긴급 체포 시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고쳤어요. 긴급 체포된 자의 은닉물. 긴급 체포 시라고 하니까 자꾸 체포 현장으로 착각하더라고. 그래서 요 고쳐 놓으세요. 긴급 옛날 책 가진 사람은 긴급 체포된 자의 은닉물입니다. 은닉물. 사물함의 경우라 그랬죠. 옆에다가 사물함 이렇게 써놓고. 자, 그렇게 해놓고 조문을 또 읽어보죠. 217조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 공범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24시간 이내에 하나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자, 제도의 취지.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 그 체포 현장에서는 체포 현장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본 규정은 긴급 체포 현장이 아닌 것, 지하철, 사물함 등의 은닉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물에 대해서 긴급 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긴급 체포 수색의 시간 제한 24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 48시간 구성전 청구 기간이 아니다. 조심하고. 자, 그 관련된 판례 별표 한두 개 놓고요. 한 3개 넣어야 되겠다. 판례들은 다 시험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전화 사기야. 보이스피싱 하던 놈이었는데 전화 사기죄를 저지른 놈이었는데. 이놈이 그 전화 사기를 하기 위해서 그 남의 그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남의 그 정보를 빼낸 거지.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뭐 딸을 납치를 했네, 이런 사기를 친다고. 그래서 이걸로 긴급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 선화체계죄로 긴급 체포했는데 이놈의 집을 압수수색하니까 이게 나와. 소유 뭐 현장에서 잡아도 똑같긴 하겠죠. 똑같긴 한데 이제 집에 있다는 것을 다른 데 숨겨놓은 사물함을 뒤지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긴급 체포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죠. 관련된 범죄가 요거니까 남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유실물 횡령죄가 되잖아, 그지? 유실물 횡령죄로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긴급 요거는 영장 없이 압수하더라도 그래서 긴급 체포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영장이 필요 없어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등의 물건은 긴급 체포에 사유된 범죄 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이게 포인트죠. 당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을 판단되는 것이다. 경찰관이 전화 사기죄 범죄 행위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당해 범죄 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압수로서 적법함으로 이를 그자의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 유실물, 그 말이구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요거까지 받고 압수개소 시의 조치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 뭐 저 체포 현장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6번 이미 제출한 물건 등의 압수, 이미 제출물의 물건의 압수 218조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이나 투구 간 물건이나 소유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압수할 수 있다. 이거는 사후에 어떤 조치도 필요 없죠. 영치입니다. 영치. 요거 그 안에 보면 적용 범위에 보면 그 영체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소유자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 있는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인데 권한을 가지고 소지하지 않고 뭐 권한 없이 그냥 우연히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건데 적어도 소지자나 보관자이긴 해야 되죠. 소지자 보관자가 뭐 어떤 뭐 임대차에 의해서 보관한다든지 적법하게 뭐 대여를 받았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소지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죠. 소지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판례. 자, 첫 번째 판례는 그 뭐 해픈 간호사 사건이라고 했던 옛날에 그 속칭 그렇게 불렀던 건데 뭐 그렇단 해픈 건 아니고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트럭 운전자가 마주오는 중앙선을 넘었어요.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교통사고를 냅니다. 마주오는 차량 한 서너 개를 그냥 치어가지고 몇 사람을 사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졸음운전이 아니면 음주운전이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는데 이 운전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죠. 이 사람도 뭐 중상을 입었으니까 응급실에 실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해서 뭐 호흡 측정기는 못 대죠. 뭐 의식을 잃고 있으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가니까 이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수혈을 해야 되니까 이 샘플로 뽑아놓은 혈액 있어 혈액 샘플이 있습니다. 요거를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이제 경찰관이 이거를 압수를 한 거죠. 받아서 해서 국과수에 보냈더니만 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이거를 증거로 쓴 거죠. 이 변호사가 아니 영장도 안 받은 데다가 또 이 피의자의 동의도 안 받았고 그래서 동의도 없고 영장도 없이 압수한 물건이니까 이거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영장주의 위반했기 때문에 증거 써서는 안 된다고 항변을 했는데요. 다음 판례가 218조를 정했습니다. 간호사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니까 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취해 놓은 것의 하나입니다. 이미 체열해 둔 그것만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아니고 경찰이 와가지고 부탁해서 간호사가 피를 뽑았다면 이건 간접 강제 체류. 그때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저 뒤에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뒤에 그때 가서 다시 보겠는데 그때는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피를 뽑았을 때 영장 없이 피를 뽑으면 체류를 하면 그거는 위법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경찰관이 부탁해서 피를 뽑은 게 아니고 체류를 한 게 아니고 간호사 진료 목적으로 이미 체류해 놓은 것을 부탁해서 받아갔을 뿐입니다. 서로 잘 비교하시고요. 판례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 1로 되어 있는 거 판례 1.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닌데 판례 1하고 판례 2로 나눠야 되는데 판례 1. 자, 먼저 판례 1로 되어 있는 거. 형사정법 기타 법령상 의뢰인이 진료 목적으로 체결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진료 목적으로 체결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을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 제출.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는 경우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체결돼 있던,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체결돼 있던 에다가 별표를 달아놨어요. 요 판례하고 뒤에 나올 판례하고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이미 체결돼 있던 피곤 혈액 중 일부를 주체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더라도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유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적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법리는 또 그 다음 판례,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도 같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판례냐 하니까 아이고 그 배우 이름을 까먹었네. 누구야 걔? 저거 범죄와의 전쟁에서 사람을 까먹었네. 그 법조 브로커야, 법조 브로커.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한테 갖다 빌고 뭐 검사 알고 있네, 뭐 검사장 안무하고 친하네 이랬던 놈이 있는데 놈이 이제 그 구속이 된 거야. 구속이 되자 자가 갖고 있던 이 전화부 있잖아, 전화부. 아무개하고 친하다. 뭐 평소에 돈을 줬겠죠. 이게 비망록 메모야, 메모. 비망록 이런 게 잊어버릴 때를 대비한 거 메모죠, 메모. 요거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누구를 겁을 준 거지. 예? 아이고. 요거를 갖고 있는데 보통 그 소지품은 영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영치. 교도관한테 맡깁니다. 교도관한테 영치를 해뒀는데 그거를 그 메모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는 말을 검사가 들었어요. 소문에 들어가지고 여기 가서 교도관한테 얘가 맡겨놓은 소지품 좀 내줘봐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메모를 압수를 한 거죠. 영장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마치 그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혈을 뽑아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 없이 압수하더라도 이거 위법이 아니다. 적법적 위반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판례. 이거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엉뚱한 물건을 갖고 온 거예요. 남의 집 마당 앞에 있던 물건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관계가 남의 집 마당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소유자가 소유했던 것도 아니고 소지자도 아니고 보관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이 집에 앞에 있던 건데 경찰이 이걸 압수를 해간 거야. 영장도 없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는 사로부터 압수를 갔으면 영장 없이 압수했으면 연척법한데 소유자도 아니고 소지도 아니고 보관자도 아닌 엉뚱한 물건을 압수를 간 거죠. 그러면 이건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사법 임의제출 압수 규정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아까 그 위에 반드시 권한이 있는 자일 필요는 없다 했는데 적어도 소유지자, 보관자이어야 되죠. 그 사람이 법적 근원에서 임대를 해서 법적인 어떤 권리가 있어서 소지하거나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소지하거나 보관해야 되는데 소지나 보관한 것도 아닌단 말이에요.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합수 압수한 경우 남의 집 마당 앞에 있는 것을 갖고 가면서 우리 갖고 가도 돼요. 그랬더니 갖고 가세요. 나하고 뭐 상관없어 이래 버렸단 말이야. 그럼 위법하죠.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영장주의 중에서 위조 볼 때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며 동의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동의하더라도 그대로 계속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못 써요. 증거 동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서 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례가 또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경찰이 돼가지고 경찰 실무에 나갔을 때 조심해야 될 판례입니다. 잘 아시고 긴급 체포를 일단 했어요. 긴급 체포를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는데 기억하기 쉽게 이 집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한 20m 떨어진 곳, 전봇대가 있는 정도로 보죠. 20m 떨어졌으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러면 긴급 체포한 현장, 즉 전봇대 근방에서 얘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긴급 체포 현장의 경우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죠.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이게 참 긴급 체포가 아니죠. 이 사안은 긴급 체포가 아니고 그냥 영장 체포만 했어요. 영장 체포만 했으면 체포 현장 마찬가지죠. 긴급 체포와 똑같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은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가서 이놈이 숨겨놓은 칼과 누구를 협박했나봐 합의서 협박한 것 이런 것들을 압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긴급 체포였다면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보관할 물건은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나 수색할 수 있죠, 그죠? 긴급 체포됐다면. 근데 이게 긴급 체포가 아니란 말이야. 현행범 체포나 영장 체포의 경우는 체포 현장에서만 긴급 체포 현장에서만 영장 없이 압수 검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놈이 숨겨놓은 물건들, 은닉물들은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영장 체포를 하고 집에 갔을 때는 긴급 체포 같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이 규정을 너무 확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법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체 증거를 못 쓴다라는 판시를 내렸어요. 봐봐요. 경찰관이 피고인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여기 체포가 영장 체포단 말이에요. 영장 체포. 옆에 써두세요. 영장 체포다. 긴급 체포 아닙니다. 영장 체포이지 긴급 체포 아니다. X나 긴급 체포 아니.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발받지도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영장주의 위반한 거죠.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서 증거 등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 동의서 나중에 이제 임의제출해라라고 강제를 해서 동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부 사진 역시 증거 등이 없다. 독수의 과실이죠. 독수의 과실은 옆에 써놓을까? 이게 독수의 과실이다.
동나무 열매입니다. 동나무 열매. 나무 숫자죠. 독수의 과실이라고도 해요. 동나무 열매니까 이것도 독이 들어있다. 따라서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판례 2권으로 분류된 거. 이거 이제 아주 최근 판례니까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거 별표 한 5개 이상 하나. 판례 2로 되어 있는 거. 판례 2. 아마 옛날 책에는 이게 없을 수가 있어. 이 판례가. 이거는 내가 그 옛날처럼 추록으로 넣어줄 텐데 옛날 책에는 없지?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서 등이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합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역시 영장합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되도록이면 218조로 가려고 그러겠지. 임의 제출물로 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체포 현장이라든가 또는 범죄 장소라든가 이것도 영장이 필요 없는데 계속 압수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그죠?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귀찮은 거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지 않고 임의 제출을 하라고 임의 제출 동의서를 항상 받아요. 그래서 이때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이때는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악용을 합니다. 악용을 하니까 판례가 그래 이거는 허용합니다. 허용하지만 그 입증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 영장 압수했다가는 되돌려 준단 말이에요. 되돌려 주고 네가 자발적으로 낸 걸로 하자라고 해서 임의제출물 그 동의서를 쓰고 임의제출 동의서를 쓰고 다시 또 압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니까 그걸 이제 통제하는 판례를 내렸어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의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악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판례 제한 판례가 나옵니다. 압수의 그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해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로 압수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 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이거는 증거로 써요.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의 번외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게 독수의 과실의 예외 상황이에요. 독수의 과실의 예외 상황.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나중에 할 테니까 독수의 과실 예외라고 써놓으시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악용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환부 후 다시 제출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시에 의하여 임의 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해질 수도 있습니다. 돌려주고 자 자발적으로 제출해라고 강제할 수 있단 말이야.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되고 검사가 증거를 내놔야 되죠. 임의로 제출을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돌려주고 다시 임의 제출을 받는 것을 이제 그 과정에 임의성이 있다는 것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을 하도록 해놨어요. 자, 그렇게 두면 영장주 예배 다 본 것 같고 압수물의 처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저걸 안 한 것 같아. 그 강의노트 44페이지 보면 그 조문을 연습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혼자 읽으라 그러면 잘 안 읽더라고. 그래서 이거 읽고 복습을 해보십시다. 강의노트 44페이지에 있는
개년 잡기 케이스라고 하는 거 봐봐봐. 강의 노트 44페이지. 이거 내가 전주에서 강의할 때에 만들었던 케이스였는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10년? 10년도 훨씬 더 지났네. 전주 사이버 수사대 S경사는 인터넷상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수사하던 김본자의 IP 주소를 확보하고 긴급 체포에 나섰다. 그러나 IP 주소는 전주 덕진구에 있는 이 편한 아파트의 108동에 있던 것만 추적할 수 있었고 정확한 아파트 호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동대원을 동원하여 이 편한 아파트 108동 근처를 봉쇄하고 각 아파트 호실마다 김본자가 바로 그 유명한 저 음란물 배포이죠. 자기 계좌가 이거다 해서 김본자라고 별명이 붙었던 거지. 수사하려고 했다. 가로 1번. S경사나 아파트 호실마다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지, 그지? 형사법 216조 1항 1호에 체포 구성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나가니까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1102호에서 김본자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한 S경사는 1102호와 그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김본자의 봉고 트럭이 있을지도 모르는 야동 CC들을 압수하려 한다.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가?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긴급 체포 현장이죠. 긴급 체포 현장. 긴급 체포 현장에는 영장이 필요 없고요. 그 야동 CC들을 계속 압수하려면 영장이 필요한가? 그렇죠. 이때는 48시간 이내에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니고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가로 3번. 김본자를 긴급 체포한 다음 날 김본자의 진술을 통하여 S경사는 김본자가 아중리의 사무실을 열고 거기서 CD를 제작 유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요 아중리의 사무실이 바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집 원하는 장소죠. S경사는 마침 오늘이 사이버 수사대 회식이 있는 날이라 다시 다음 날에 김본자의 아중리 사무실로 압수하려고 했다. 어떤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는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집 원하는 물건은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까지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24시간 지나면 영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긴급 체포한 날 다음 날이니까 이제는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가로 4번. 김본자의 아중리 사무실을 수색하던 S경사는 한 밀실에서 마약을 한 흔적을 발견하고 남은 마약과 주사기를 압수하려 한다.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가? 이거는 긴급 현행범 체포했다는 거 없죠, 그죠? 현행범 체포했다는 거 없고 이제 별개의 범죄가 발견된 거고, 이거는 마약을 했으면 마약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되니까 범죄 현장으로서 범죄 장소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모든 것을 체념한 김본자는 자신의 봉고트로도 사실은 훔친 거라고 자백하면서 자동차 키를 순순히 S 형사에게 제출하였다. 이 장물인 봉고트를 압수하기 위해서도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가? 그럴 필요 없죠. 218조의 임의 제출물의 압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장이 필요 없죠. 사후에도. 오케이,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볼 압수물의 처리는 골치 아프죠. 잘 이해도 안 되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요. 해두긴 해둬야 됩니다. 자, 밥 먹고 와서 하자. 오케이.